안녕하세요. 북한입니다. 2024년 7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7월 12일 상한가 급등 주시죠.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오늘은 미국장이 전일 나스닥이 한 2% 가까이 빠졌어요. 물론 다우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이 빠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장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초반엔 좀 매수를 하는 것 같다가 오후에는 점점점 매도를 쳤고 막판에 이제 조금 매수를 해서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지만은 시장의 방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장의 방향은 역시나 하방으로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자, 미국장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상대적으로 강한 그 러셀 지수는 좀 상승을 했고,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빅세븐이라고 얘기하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TSMC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시장은 빠졌습니다. 물론 토요일날 새벽에 끝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4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긴 한데, 뭐 우리나라 장도 이제 좀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장도 이제 정고를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요 브레이크에 한번 제동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좀 먼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끝났으니까 미국장도 한번 쭉 한번 일주일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4만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4만에다가 딱 갖다 놨네요. 자, 최고는 4만 257까지 올라갔다가 4만에 마감을 하면서 다시 4만 지수를 돌파했어요. 지난번에 4만을 돌파를 한 다음에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 3,800이니까 거의 한 7%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두 달에 걸쳐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움직인 걸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첫날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약세를 보였다가 이때는 이제 나스닥이 강했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나스닥이랑 다우랑 같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다우는 목요일날도 상승, 금요일날도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하락을 했죠. 어쨌든 추세는 돌려서 상승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다우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계속 상승을 했죠.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상승을 했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좀씩 상승을 하다가 수요일 날엔 좀 많이 올랐고요. 목요일 날 한 2% 하락했다가, 그거 0.7%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지금 요런 것처럼 징검다리가 될지, 한 번에 조정을 거치고 또 연속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할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은행주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한번 볼까요? S&P도 마찬가지 다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움직이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올라왔다가 하루 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0.5%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장. 자, 우리나라 장은, 아이고야, 뭐 중구난방이네요. 그쵸?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나스닥 따라 올라왔다가, 이제 목요일 날 움직임이 좋았고요. 물론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상승세를 타였는데, 자, 금요일 날 지금 1.32% 하락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밑꼬리도 달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추세를 보라.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짧게 움직였다가 여기서 갑자기 매도가 확 나왔죠. 그리고 중간에 매수, 오후장에 매도, 마지막에 이제 매수를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추세를 잘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면서 이 색깔 추세선을 잘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매수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매도 나왔고, 매수, 매도. 자, 그 다음에 10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계속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 그 다음에 오후장에 하락, 상승, 상승.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막판에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한번 볼까요? 수급 동향. 자, 수급 동향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거래소는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락을 해서 하방으로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매수를 해서 선방을 한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시장은 무너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 동향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한번 보죠. 코스피.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네, 요 정도죠. 그죠? 선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 나오는데, 목요일날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 기대감을 가졌는데, 금요일날 다시 하방으로 무너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을 만들었지만 약간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크게 올랐다가 나머지는 계속 하방으로 빠지는 다시 추세선까지 했지만 이제 월요일날 조금 올라서 시작을 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됐던 거, 인보사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FDA 다시 한번 재승인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오롱 티슈진이랑, 제가 말씀드린 거는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을 말씀드렸죠. 자,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을 말씀드렸는데 둘 다 장중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물론 코오롱 티슈진만 상한가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얘도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해서 상한가를 갖고 이 두 종목 계속 말씀드렸고, 두산 로보틱스 이슈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밑에 두산 밥캡을 둔다는 것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왔고, 두산 밥캡은 오후장에 잠깐 올라오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XQ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카드 관련한 건데 얘도 올라왔고, 라파스는 전일 상 들어갔던 종목, 얘도 꽤 세게 올라왔죠. 전일 이슈가 됐던 거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10월에 종료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요건 특별한 뉴스 없이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딱 4만에 찍었다. 뭐 요게 이제 가장 큰 뉴스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는 한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오롱 티슈진이 상한가, 인보사죠.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수약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인보사 관련한 걸로 해서 코오롱 티슈진이 움직임 나왔고,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코오롱 생명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 자, 두산 로보티스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두산 로보티스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23%까지 올라서 1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두산 로보티스도 로봇 관련한 종목.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밥캡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합병을 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움직임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약 12만 주, 그죠? 그 다음에 외인이 15만 주 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요거 관중에다 올려놓으세요. 예, 관중에다 올려놓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시고, 요것도 분할 매수, 예,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자, 신규 상장한 다음에 계속 밀렸던 종목인데, 뭐 마지노선은 33,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뭐 그동안에 나쁘진 않았었는데, 이거 한올 바이오팜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어딨어? 한올 바이오팜을 넣으면 안 되죠. 예, 두산 로보틱스를 넣어야죠.
자,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한 다음에 계속 밀렸던 종목이거든요. 예, 계속 밀렸던 종목이, 이번에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확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 나올 거고, 마지노선을 잡는다 그러면 마지노선은 95,000원 정도 딱 잡고 여기서 분할로 해서 계속 모으면 되지 않을까. 전일도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이날 외인이랑 기관이랑 17만 주 28만 주를 매수를 했네요. 두산 로보틱스. 전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세게 올라오면서 두산 로보틱스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은 잘 지켜보세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뭐 올라오다가 뭐 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특별한 뉴스가 없었죠. 한올 바이오파마는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12만 주, 외국인이 15만 주 같이 매수를 했어요. 계속 외인들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 종목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월 12일 외인 기관 수급 종목들, 이거는 이제 외인이랑 기관 따로따로 수급 들어오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올라온 건 두산 로보틱스 같이 산 종목이고요. 뷰노는 지금 외인이 기관이 43,000주, 외인이 11만 주를 매수했어요. 박스권은 돌파를 했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뷰노도 AI 의료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올 바이오파마 아까 말씀드렸고, 퓨처캠은 기관에서 34,000주, 외인이 19만 주를 사면서 올라왔는데, 퓨처캠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될 분위기고요. 자, 유한양행 요즘 심상치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한양행도 이날도 유한양행이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7월 9일인가요? 7월 9일 날, 외인들이 매수를, 아닌데. 7월 6일 날. 7월 6일 날. 이날은 개인만 샀는데. 개인이 샀는데도 올라왔네요. 어쨌든, 유한양행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이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치 계속 올라오는 종목이고, 코웨이 같은 경우는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관에서 10만 주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10만 주 사면서 확 당겨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냥 두산 로보틱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계속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1개월 고점 돌파 종목 코오롱 티슈진 당연하겠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보면 오전에 꽤 세게 움직임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오전에 움직임이 나온 걸 보면은 오전에 지금 그냥 거의 스트레이트로, 중간에 쉬긴 했지만 스트레이트로 상한가 올라왔고, 저점 안 깼죠. 저점 안 깨면서 계속 올라와서 상한가 찍고 무너졌다가 다시 상한가 찢은 종목이고, 얘랑 같이 움직임 나온 거는 코오롱 생명과학. 자, 코오롱 생명과학도 상치고 상한가는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쵸? 물론 중간에 상한가를 갔죠. 얘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지주사 코오롱이 있었고요. 코오롱도 지금 같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아침에 급등을 하면서 같이 움직임 나왔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던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얼음되고 2차까지 움직임 나왔다가 역시나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박살이 나버리죠. 이런 거는 수익 나면 무조건 땡큐 그러고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코오롱 티슈진 받고 엑스큐어는 특별한 뉴스가 없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고 전일 거래량이 25만 주 꽤 많이 터지긴 했는데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스마트 카드 개발 공급
파는 업체인데 뭐 특별한 이슈 없는 것 같고, 라파스는 전일 상 같은 종목이죠. 자,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움직임 나오는데 아예 빠지지도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와서 거의 상 근처까지 왔다가 무너졌고, 시간으로는 박살 났고요. 스타플렉스 같은 경우도 얘도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이슈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이 터졌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날부터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하다가, 기관과 외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릴 수 있었지 않았나 보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아까 말씀드렸던 코오롱 티슈진이랑 같이 움직임 나오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딱 본다 그러면 코오롱 티슈진 이슈 더 갈 거고요. 분명히 얘는 더 갈 거고, 그 다음에 라파스 나쁘진 않고 두산 로보틱스, 네,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4년 7월 1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 종목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부터 한번 보죠. 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1차, 2차까지 움직임이 나와서 그냥 상한가까지 바로 올라왔고요. 뒤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얼음 중간에 한번 빠졌다가 상한가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죠. 아까 보여드렸던 코오롱이나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뭐 다음에 내일이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한번 튄다. 또 튄다 그러면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스큐어. 자, 엑스큐어는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올라왔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짧게 수급 보고 단타 치시면 될 것 같고요. 라파스는 전일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죠. 패치형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10월 종료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로 상승을 했고, 뭐 중간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도 지금 여기 저점을 보면, 이 저점이 딱 찍어보면 이 정도를 갖다 얘네가 지키려고 하는구나 보이거든요. 이거 월요일날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플렉스, 화장품 테마, 바이오 테마로 움직임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동시효과에 올라온 거라서 그냥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스피어 파워, 스피어 파워, 엑소존 기반 재생 소재 바이오 기업이 오고요. 특별한 뉴스 없고, 얘가 예전에 프로스테믹스예요. 프로스테믹스 24%인데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급이 들어오다가 그냥 죽여버리죠. 수급만 들어오면 죽여버리는 거, 이런 종목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은 수급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자, 두산 로보틱스, 두산 그룹주죠. 움직임 나온 거고, 지금 고점에서 보면 아침에 갭 떠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딱 올라왔다가 1분 만에 6% 정도 올랐다가 꼬리 달고 빠진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92,500원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는 최저점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슈가 있는 것들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슈를 받고 두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점에서 시작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이거는 이슈가 나온 다음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2차전지 사업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도 양봉 뜨면 밀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올라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저점을 안 깨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좀 천천히 아니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레몬. 미국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 스케이프, 폭스바겐, 파워코어, 차세대 고체 리튬 배터리 사업 계약 체결 2차전지 관련한 걸로 레몬 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예, 아침에 세게 올라와서 상까지 바로 찍었던 종목이고요. 무너지고 다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걸 잘 이용하셔야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큐리언트가 80억짜리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나봐요. 아, 어렵다 이것도. 큐리언트도 어렵네요. 원하이텍, 윈하이텍, 윈하이텍. 요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 보면 참 얌전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못 들어가요. 호가가 얇아가지고. 그죠? 네. 대동기업. 자, 대동기업은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아침에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동 같은 경우도 대동기업랑 그 대동이 같이 있죠. 그래서 요것도 같은 뭐 그러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와서 로봇테마 움직임 나왔는데 뭐 결국에는 무너졌죠. 그 휴먼 로봇 같은 경우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한 종목 대장주로 해서 꽤 세게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얘는 무너졌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오롱 티슈진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조금 더 보고요. 라파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올라올 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14년 7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돌풍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한번 한동훈.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3년 뒤에 대통령 후보 나올 후보가 누구냐. 한동훈 뿐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관련한 종목 덕성이 시간으로 상 들어갔습니다. 덕성과 덕성 우선주가 같이 시간으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과열 종목이에요. 덕성이 먼저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덕성 우선주가. 그래서 월요일 날도 덕성 우선주부터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니틱스. 자, 장 마감 후에 최대주주 변경. 양수 양도 계약이 체결이 됐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왔고, 요런 거는 지니틱스 같은 경우 이렇게 시간외에서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는 점상을 가거나 폭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율촌. 자, 뭐 요거 특별한 뉴스 없죠. 특별한 뉴스 없이 거래 조금으로 해서 올린 거라서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봉LS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요즘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 6.9% 올랐고요. 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도 바닥 종목이고요. 뭐 특별한 이슈 없고, 얘가 올라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이 움직임 나오죠. 그래서 얘도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증권 우리가 중소증권사가 이렇게 올라오면 딱 올라오는 이슈는 하나예요.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한양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이나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이나 이런 저가 그 금융주들이 올라올 때, 저가 증권사들이 올라올 때는 매각 관련한 이슈, M&A 이슈. 예전에 SK증권도 마찬가지죠. SK증권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올라온다 그러면 M&A 이슈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리바트. 리모델링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 제약이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급등을 했다가 빠졌죠.
HLB 글로벌도 올라왔고 HLB 제약 이런 것들 올라오고 있는데 HLB 글로벌도 좀 약한 것 같고 HLB 자체도 지금은 조금 약해졌어요. 지금 외인들은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HLB 제약이 먼저니까 HLB 제약 찍어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제주 맥주가 금요일 날 많이 올랐죠. 제주 맥주가 요게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요거 한번 티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냉동김밥 생산기업 올곳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얘도 제주 맥주도 뭘로 들어가겠는 거예요? 예, 냉동김밥. 네, 냉동김밥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러죠.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 식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제주 맥주가 요즘 이슈가 많아요. 최대 주주도 바뀌고 전일 이슈가 있었던 거는 중국에 무슨 하얀 맥주인가요? 뭐 무슨 맥주랑 같이 맥주에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데 지금은 냉동김밥 시간 외에 나온 뉴스예요. 예, 올곳에 투자했다. 요거 나왔고요. Y바이오로직스 요거는 생물보안법인가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한 종목으로 3%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볼 거는 무조건 일단은 덕성과 덕성 우선주는 할 수 있는 분들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맥주. HLB 제약은 뭐 올라오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 그리고 테마도 올라오지만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꽤 세게 올라오는 거 알고 있고 결국에는 근데 오후장엔 다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기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단기 매매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